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많네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 백신 협력 이뤄낼까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내일 새벽 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아시겠지만 단연 백신 협력입니다. 이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백신 개발 생산국인데 그렇죠. 이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 네. 또 백신 맞교환을 넘어서 지금 백신 개발 이전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대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강점 사업인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협력이 될지에 대해서 또 기대가 큰 분위기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백신 협력을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이런 강점 사업들이 할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새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까지 담길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고, 또 지금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 쿼드,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역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담길지 봐야 된다. 그다음에 쿼드에 당신들도 들어오시오, 이 말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라는 이야기인데,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밤사이에. 네, 밤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거는 북한 문제가 내일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는데 북한 문제가 의제가 되긴 될 텐데 중심에 있는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백악관에서 대변인 발언으로 북한 문제 언급을 한 거죠. 예. 중심 의제라고. 어찌됐든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렇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발표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를테면 한미 동맹 강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최고의 의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순서들을 보면은 백신 반도체보다는 역시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중국 문제도 논의를 할 것인데 네. 그게 최고의 의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쿼드는 4개의 회원국이 존재를 한다. 쿼드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각형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펜타곤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5개. 예,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아예 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특히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어저께 포드하고 자동차 생산 회사인 포드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공장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에. 네네. 이거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분위기를 까는 거죠. 그래서 이미 GM하고 LG하고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경제 이 협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는 분위기고, 이 와중에 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 있는 미국 그 기업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국에 했어요. 있는 미국 기업들이. 그렇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또 성명을 냈어요. 어제 이광재 의원, 예. 이제 민주당의 지금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친문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 이광재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은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주자들하고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차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은 웬만큼 끝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박초롱 기자. 네.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사실은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얽혀 있는 것으로도 좀 볼 수 있어요. 쿼드도 지금 안보 협력이 강조되던 그 종전의 어떤 쿼드에서 지금은 백신이라든지 반도체 협력, 그러니까 약간 비안보적인 분야의 어떤
협력으로 지금 쿼드의 무게 중심추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참여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회 동참이 좀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동참.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회 동참이든 직접 동참이든 뭐든 간에 중국이거든요. 우리가 걸리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그렇죠. 절대 없고요. 중국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제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어떤 대승적인 좀 어떤 의견에는 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외교적으로요. 네. 그래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원장 기다리고 계세요. 일단 우리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그리고 백신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틀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600명 계속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확산세가 계속 줄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행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할 그런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지금 백신 접종률에도 지금 속도가 붙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큰데요. 지금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지금 절반을 조금 넘었어요. 지금 50.1%. 그러니까 점점 둔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데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7.3%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이 인구 대비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서 접종자한테 별도의 혜택을 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교차 접종이라 그러죠.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화이자 맞는 거.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 우리도 이거 검토에 들어간답니다. 이거 테스팅을 한답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한 달 전에는 400명에서 500명 박스권이었다라면은 지금 600명에서 700명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좀 비슷한데 낮추기도 그렇고 올리기도 그렇고 좀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연장하면 되지. 뭐 계속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상인들. 예. 지금 이 아우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 힘드세요. 예. 정부에서는 두루두루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더 연장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가장 또 큰 문제는 지금 2단계 지역이라고 하는 수도권에서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한 달째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 뭐 헌팅포차 이런데 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인 방역당국과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거의 유력합니다. 3주 연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백신을 빨리 맞아야지 이거를 좀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백신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50.1%거든요. 60에서 74세까지. 네네. 근데 60에서 64세는 39.7%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좀 뭐라고 요즘 60대 초반은 네. 노인이라고 본인들이 생각 안 하세요. 노인이 사실 아니세요. 이분들 만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맞아야 될 이유가 적은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어저께 공식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 뭐 사례를 보면은 뭐 음식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스포츠 경기 관람권, 채권 아니면은 복권을 줘가지고 당첨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억씩 준다든지. 복권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예.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는 복권을 줘가지고 그래요? 예 당첨하니까 이거를 또 이제 뭐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네. 뭐 집합금지 다 백신을 맞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를 한다든지 이미 자가격리 2주 면제는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좀 폭넓게 정부가 지금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 네. 교차 접종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차 접종이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 네. 교차 접종을 하면은 오히려 항체 그가 더 많이 뭐 반응이 나와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만 2번 맞은 것보다 한 2배 이상 나온다. 효과가 더 좋대요. 효과가 훨씬 좋다. 그리고 부작용은 좀 발열이 있다고 합니다. 발열이 더 세졌어요. 이를테면 아스트라제네카만 2번 맞으면 10% 발열이 있었고 네. 화이자만 2번 맞으면 21%가 있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 맞으면 34%,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41% 열이 났다. 그러니까 열은 더 많이 나는데 이게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몸에서 항체가 더 잘 생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교차 접종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효과가 더 좋다? 요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접종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논란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우려가 조금 낮아지는 거. 또 하나는 백신 관리가 용이해져요. 왜냐하면은 어떤 백신은 부족하고 어떤 백신은 남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가 지금 물량이 그렇죠. 없다. 그럼 네. 교차 접종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러 가지 두루두루 뭐 효능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명 정도 실험에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몇 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홍 기자. 결국 뭐 핵심은 백신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해소에 좀 주력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뭐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뭐 과학적인 검사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기저에 자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여는 봉화로, 야는 대구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당 대권 주자는 봉화마을로 향하고 야당 당권 주자들은 대구에 지금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각각 진보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 네. 이번에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5.18 때는 5.18 정신 계승을 그렇죠. 주장을 하고 나섰었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금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추모 전시회에 참석을 해서 네.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어제 방문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정견 발표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대구 지하철 인사를 시작으로 지금 지방을 돌면서 상주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이준석 전 최고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5.18 하면은 이제 광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DJ의 어떤 뭐 유산 뭐 아니면은 뭐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본다라면 5월 23일은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아요. 많이 했는데 이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어떤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이 지지자들에 대한 구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5월 23일은 일단 다 모인다고 합니다. 대권 주자들은 모두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다 모인다. 총집결이라고 하니까 노무현 정신 계승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권 주자들은 지금 다 대구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대구에서 정견 발표에 예견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구에서 표심이 지금 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워낙 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컷오프 이후를 지금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어제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고 그런 다음에 23일에는 봉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고 또 이른바 신구 대결 이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2부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야인이죠. 이제 어떤 정당에도 소속 안 됐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두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